현장 검증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디오가 안 나오네요.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좀 앞에 맞춰주시고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오디오가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노래를 불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나가게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은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그래도 장혜진 씨의 로고송을 듣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예. 네,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오리지널 버전. 네,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오는 KBS 로고송입니다. 좀 울컥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 국회의원으로서 청문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좀 울컥해요. 근데 오디오가 좀 약하게 나와서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좀 오디오를 키워서 말이죠. 네, 한번 봐주십시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리허설을 했는데 잘 안 맞는군요. 네. 잘 안 됩니까? 아니 위에 네. 네,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네, 오리지널 버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이게 이제 오리지널 버전. 네, 좋습니다. 저도 가끔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KBS 로고송입니다. 저는 KBS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방송될 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꼭 봤었던 것이고요. 나비 부인 오페라와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KBS 중계석도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식을 좋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KBS가 많이 좀 힘든 것 같고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역사의 최대 위기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은 KBS 기자가 되려고 젊은 시절에 여러 차례 시험 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KBS 기자가 94년에 되시고 지금 사장 후보자까지 되신 박장범 후보자를 보면서 부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제가 지켜본 박장범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정말 단단하고 권력으로부터 우리 기자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외압에 든든하게 버팀막이 될 수 있는 사장 후보자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 굴종하고 기자로서의 날카로움이 무뎌진 것은 아닐까 계속 검증하고 또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저널리즘의 본질은 검증된 보도로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견제하면서 비판의 끈을 늦추지 않는 데 있다는 거 어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은 확고한 저널리즘 원칙 위에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우치 대담의 심각성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신 앵커의 모습도 씁쓸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그런 명백한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모습도 참 답답합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권력의 도구가 아니죠.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전임 박민 사장과는 분명히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공영방송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지난 사흘 동안 인사청문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과연 우리 국민을 바라보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회의적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 온 지난 사흘 내내 박장범 후보자는 여전히 용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을 윤석열 정권의 권력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생각뿐인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주요 장면을 오늘 밤 또는 내일쯤 다시 보기로 지켜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제가 박장범 후보자가 절대 답하지 못할 것 같은 질문들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최소 두세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신을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산에서 박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혹시 KBS의 사장으로 임명하려던 마음을 접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들을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들이면 2, 3초 안에 머뭇거리지 않고 말할 그런 질문들을 던질 테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네. 생방송을 연결하던 KBS 기자가 노트북에 세월호 리본을 붙였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보기 할 때 모자이크 처리가 되면서 리본이 없어졌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KBS 기자이고 일반 국민이고 간에 다르지 않겠죠. 진보인지 보수인지 여야 전혀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실무자와 협의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굳이 불필요했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된 조치라고 판단하시죠? 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담긴 노란 리본, 이것을 모자이크 처리한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세월호 다큐를 방영하려다가 철회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작본부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답변을 못 하시는 거군요. 8.15 광복절 당일에 기미가요 등이 담긴 오페라 나비 부인의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책임지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임자는 이제 편성 본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인데요. 네, 사장이 되신다면 편성 본부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를 하실 겁니까? 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5 광복절 그날 밤에, 문제가 됐던 밤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이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독립영화란에 나갔는데 내부의 절차대로 방영된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 문제가 없다. 네네.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평가를 제가 하진 않았고요. 네.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 네, 역시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명확하게. 자, KBS는 노영 방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방송입니까? KBS를 어떻게 노조가 장악을 하겠습니까? 네. 노영 방송을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조는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네. 단체 협약을 무력화할 생각을 박민 사장은 가졌던 것 같은데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박매인 사장도 그렇고 저도 성실하게 교섭해서 이 실효 상태인 단체 협약을 맺을 겁니다. 네. 국장 임명 동의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새로운 형태의 국장 임명 동의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노조와 다른 문제와 더불어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협의하시기를. 네. 네. 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KBS, 이제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심을 배반한 자 역시 그 권좌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용산의 권력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봐 주십시오. 국민을 선택해 주시고 진실을 보도하겠다고 했던 그 30년 전 신입 기자의 초심을 되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기자와 앵커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의원님 네, 그 수고하셨습니다. 국감장에서 KBS 로고를 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노정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